전환길 씨입니다. 앞서 저희가 이 민주당 내 특검법 합의 일방 파기 얘기를 하면서 김어준 씨의 영향력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벌였다면 국민의힘은 바로 이 사람 얘기가 뜨겁죠? 전환길 씨. 그런데 전환길 씨가 알고 봤더니 지금 꽤 긴 시간을 미국에서 머물고 있습니다. 본인이 이런 주장까지 했는데 일단 먼저 전환길 씨의 주장을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장소를 좀 옮겨가지고 지금 현재 이곳에 다른 알 수 없는 곳에 와 있다는 말씀 드리고, 전환길에 대해서 건강 걱정하는 분들 많던데요. 일단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단 생존 신고라고 해야 되나요? 어쨌든 살아 있습니다. 저는 현재 미국 모처에 와 있고 정확히 어느 곳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. 제 신변의 안전 때문에 저보고 현재 뭐 망명하라, 미국 내부에서 저보고 망명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, 이런 제안도 받고 있습니다. 뭐 부정선거, 뭐 계몽령 앵무새 아닙니까? 부정선거 무새처럼 돼버린 사람한테는 먹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먹이 금지. 뭐 최근 일부 그에서 이제 전환길 씨의 손절, 거리두기 느낌들도 뭐 국민의힘 내부에 있다는 얘기들은 저희 몇 차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, 조혁진 변호사님,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겠어요. 전환길 씨 주장이고 이게 뭐 정책으로 얼마나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망명 제한을 받고 있다라는 뜻이 뭐라고 해석이 되세요, 개인적으로?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. 망명이라고 하는 거는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사람들이 예. 그 어떤 나라가 이제 선진 국가가 그렇게 후진국에서 정치적 탄압받는 사람을 받아들여주는 그런 제도가 그게 망명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전환길 씨가 뭐 그렇게 정치인인가 뭐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고, 그다음에 다른 걸 떠나가지고 전환길 씨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정치적 영향을 다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왜 미국에서 망명을 제안했는지 모르겠고, 그다음에 누가 망명을 제안했는지 모르겠고, 그다음에 그 제안에 따라 가지고 전환길 씨가 미국에다가 망명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미국 정부 당국이 망명을 받아줄 것인가? 모든 것들이 다 제가 봤을 땐 다 노라고 생각이 되는데, 그런데 왜 저런 이야기를 갖다 하는지 저로서는 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. 예. 그 최진봉 교수님, 뭐 저희가 단순 비교할 수는 없고, 뭐 전환길 씨와 뭐 민주당의 뭐 최근에 나왔던 뭐 유튜브 권력, 뭐 김어준 씨와의 영향력은 상대적이지만 비교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한데, 국민의힘에서는 일정 부분 전환길 씨와의 거리두기에 조금 뭐 장도혁 대표가 글쎄 뭐 오락가락이든 좌충우돌이든 하더라도 뭔가 예전에 비한 영향력이 예전만큼 못한 거 아니냐, 이 분석에는 동일하십니까? 근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생각해요.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러니까 지금 김재수 의원 말처럼 전환기를 버린 듯하고 손절 느낌이다, 뭐 그런 느낌이 조금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. 좀 더 명확하게 저는 선을 그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. 예. 전환기 씨가 뭐 최근에도 했던 여러 가지 얘기면 본인이 뭐 구독자가 몇 명이니까 당원 수 뭐 그거보다 거의 비슷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얼마든지 국민의힘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의 발언까지 했지 않습니까? 예.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명확하게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고, 전환길 씨처럼 저렇게 극단적인 주장을 한 극우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과 우리가 단절하겠다 이런 표현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예.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없어요. 그래서 장동익 대표가 지금 저는 뭐 변했다고 보지 않고요. 국민들은 아직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. 좀 더 명확하게 저런 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이라든지 극단적 표현을 하는 사람들과는 손절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명확하게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게 사실은 이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나 국민의힘의 장도혁 대표나 다 강경 메시지를 내기 때문에 각기 그쪽, 그러니까 뭐 그게 극우든 국자든 뭐 이런 논란들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지만 각자 강경파의 입김에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. 전환기 씨 망명 제한, 뭐 손절 느낌, 거리두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국민의힘 내부가 사실은 오늘 당 밖으로도 여당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지만 이 와중에 오늘 국민의힘이 결론을 내린 게 하나 있습니다. 지난 대선 기간 당시에 이른바 후보 교체 파동의 당사자 권영세 이양수 의원의 징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겁니다. 징계 대상을 본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이양수 선관위원장 2명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.
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. 과연 권영세, 이양수에게 어떤 사적 이익이 있었느냐? 그런 건 없었고 자기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어떤 이런 일을 맡은 걸 가지고 이걸 법적인 책임으로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. 일단 일전에 저희 뉴스탑10에서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해드린 바 있듯이 이양수 당시 사무총장, 선관위원장, 당시 비대위원장 지난번에 당원권 3년 정지 처분을 당무위원장이 내렸었는데 아예 최종적으로 징계 없음으로 됐습니다. 위원장 의원님. 저는 우선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이 사건을 회피했어야 된다고 봐요. 왜냐하면 일단 본인이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 시절에 임명이 됐고 서울대법대 동기동창입니다. 자, 그런데 이거를 권영세 전 위원장을 지금 징계할 수 있겠어요? 보통 재판도 그렇습니다. 이분이 판사 출신이신데 재판도 보면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는 회피를 해요. 다른 사람이 한다든지 회피를 합니다. 근데 윤리위원장이 된 분이 이 사건을 본인이 결론 내렸다는 것 자체가 예. 상당히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. 자, 또 두 번째는 뭐 개인적 사적 이익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적 이익을 떠나서 이 비대위원장과 사무총장으로서 지난 대선을 잘못 판단하고 이끌어왔던 데 대한 책임을 분명히 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왜냐하면 당시만 하더라도 갑자기 이 한덕수 전 총리가 본인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후보 단일화 문제를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? 그 판을 깔아준 거. 그러니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계속적으로 그걸 이야기를 해왔고 정대철 헌정회장한테도 부탁을 했고, 자,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대선을 당의 어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갑자기 뽑아놓은 사람을 밖에서 들어온 사람한테 그냥 넘겨주는 이러한 시스템을 짠 거 아니겠어요? 예. 자, 그거는 분명히 물론 김문수 후보 자체도 본인이 후보 단일화 한다고 했음에도 안 한 것 자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만은, 그러나 그것도 새벽에 전 당원들이 잘 때 갑작스럽게 이 후보를 교체했던 그 중대한 사태에 대한 정책 책임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? 도대체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은 이런 식으로 당원들의 어떤 이 당헌 당규를 어겨가면서 새벽 2시에 후보 모집을 하고 3시에 마감을 하고 그 사람을 등록시켜주고 이런 것 자체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건가요? 예. 저는 여상원 위원장이 그런 데 대해서 이 사적 이익을 이야기할 사적 이익이 아니라 이거는 공적인 기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? 근데 그거는 책임을 안 진다고요? 그런 식이면 앞으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새벽에 갑자기 그냥 당에서 결의해서 후보 바꿔버리면 아무 책임 안 지는 겁니까? 저는 이거는 절차상도 문제도 그렇고 예.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제 권영세 의원도 지금 SNS 입장을 내서 이건 처음부터 아예 그 당원권 정지 조치 자체가 잘못된 거고 올바른 결정에 고맙다라고 했는데, 아까 그 이현정 의원 말씀은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회피했어야 된다. 두 사람이 인연을 고려했을 때. 근데 장유인 변호사님, 이걸 조금 더 거리를 두고 보면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장도혁 대표의 이건 뭐 관할은 아니고 다만 단일 대우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특히 이게 있어요. 유일준 당무위원장은 한동훈 체제 때 임명이 됐고 이건 또 권영세 비대위 체제 때 임명이 됐다. 이런 역학관계도 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. 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 결론이 납득이 안 되거든요. 사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. 후보를 교체하는데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? 이 논리대로라면요, 어느 누구도 징계받지 않습니다. 대선 후보를 야밤에 새벽에 그렇게 긴급하게 교체하고 시도를 하고 해도요, 누가 사적 이익을 누립니까? 권영세 비대위원장이요, 사무총장이 사적 이익을 누립니까? 국민의힘 당원이 누립니까? 어느 누구도 이 논리대로라면 징계받을 수 없는 거예요. 그런데 당헌 당규를 지켰냐? 그 과정에서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? 그리고 여론 수렴 과정은 어떻게 있었느냐? 그 법적 근거 그리고 정치적인 근거는 무엇이었느냐에 하등 대답을 못하는데 징계 사유가 아니다. 어떤 개인적 이득도 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.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준 거예요. 이렇게 무리하게 정치 행동을 하더라도 선택을 하더라도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, 법적 책임은 지지 않을 수 있겠죠. 예. 그러니까 정치 영역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에 따라서는 그 당시에 여상원 윤리위원장은 뭐 권영세 의원이랑 어떤 관계고 누가 임명했고 예. 이런 무성한 함합형이 나오는 것도 이 진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당원권 3년 정지 위기에 몰렸던 두 사람, 당시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의 당사자 권영세, 이양수 두 사람 일단 이 조치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.
뭐 논란거리라면 논란거리겠죠. 저희가 준비한 4위는 국민의힘 내부의 장외 예기와 오늘 조치 하나를 공히 묶어서 살펴봤습니다.